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주어 펑션을 이용을 해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유정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입니다. 현재 호주의 클라우드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트위터에서 저스틴 크로니클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세션은 대략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리스 펑션, 아주어 펑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이 서비스가 갖는 되게 독특한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어떻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지 노드.js랑 C샵으로 한번 코드를 데모를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어 펑션 코드를 어떤 식으로 유닛 테스팅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그 펑션 배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배포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주어 펑션을 소개를 드릴게요. 이 화면을 여러 군데를 보려니까 힘드네. 자, 먼저 아주어 펑션 자체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서버리스 아키텍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다 굉장히 번역을 잘해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이제 접고요. 만약에 제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마틴 파울러의 웹사이트에서 이 아티클을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주어 펑션의 버전은 0.6이고요. 그 9월 말경에 0.6 버전으로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프리뷰 상태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올해 말쯤에 퍼블릭 1.0 버전으로 정식 버전이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빨리 정식 버전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주어 펑션은 이제 런타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딱히 신경 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면은 릴리즈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혀 그럴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스크린샷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0.4 버전에서 0.5 버전으로 올라갈 때 떠났던 건데 이렇게 딱 메시지가 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바로 서버 다운타임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AWS 람다와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WS 람다 같은 경우는 노드.js, 파이썬, 자바를 지원을 하지만 반면에 이제 아주어 펑션은 좀 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노드.js랑 파이썬 그리고 PHP, C샵, F샵까지 다 지원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자바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언어뿐만이 아니라 스크립트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치 스크립트라든가 파워쉘이라든가 배쉬 스크립트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람다에서는 HTTP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주어 펑션 같은 경우는 직접 API 엔드포인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람다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컨트롤을 직접 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서드파티 툴을 이용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빌드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걸 따로 붙여줘야 되는데 아주어 펑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Git을 지원을 해서 내가 그냥 코드를 로컬에서 작성을 하고 바로 푸시를 해버리면은 이제 아주어 펑션에 바로 업데이트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아주어 펑션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독특한 가격 정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거는 변동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서비스 플랜이거든요. 아마 요거는 AWS 람다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총 실행 시간과 총 실행 횟수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 40만 초 실행까지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월 100만 번 콜을 하는 데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짜리 펑션 앱을
한 달에 200만 번을 실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200만 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200만 초에 해당하는 가격은 한 달에 한 25,2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그 가격 정책을 보시려면은 좀 밑에 링크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거는 아마 그 아저 펑션 쪽에서만 있는 제가 가격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저 펑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웹앱이거든요. 그 웹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 펑션에서 아저 서비스 중에 있는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가정을 하고 펑션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그때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즉 왜냐하면 앱 서비스 가격 정책에 따른 거기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펑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그 정책이 있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다이나믹 서비스 플랜을 써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는 앱 서비스 플랜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잠깐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이나믹 서비스 플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가격이 실행 시간과 실행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최대 40만 초, 최대 100만 번 콜까지는 무료고요. 반면에 앱 서비스 플랜에서는 그 무료죠. 왜냐하면 앱 서비스 플랜 자체에 그 아저 펑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지 둘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이나믹 서비스 플랜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서블리스 아키텍처의 그 사상 자체가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슈들을 그 내가 신경 쓰지 않게끔, 즉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모든 걸 다 메인테인 해주기 유지 보수를 해주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링 같은 것들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앱 서비스 플랜의 그 아저 펑션을 만들면은 그때는 우리가 스케일링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걸 미리 고려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앱 서비스 플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웹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시간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배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좀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아저 펑션을 이용해서 배치 서비스를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아마 앱 서비스 플랜 쪽에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이나믹 서비스 플랜에서는 5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펑션은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서블리스 아키텍처의 사상 자체가 그 아주 작은 펑션을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을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끌어가는 배치 프로세스 같은 롱 러닝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그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변형을 해야지만 아마 서블리스 아키텍처와 좀 더 이제 들어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노드.js를 이용을 해서 깃허브에 어떤 커밋이 푸시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특정 슬랙 채널로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아주어 펑션을 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아주어 포털이고요. 여기서 제가 인터넷이 좀 느리긴 하네요. 자, 그 펑션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언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고를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HTTP 트리거, 즉 그 이제 기본적으로 웹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받는 트리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펑션 자체는 템플릿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코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헬로 아주어라고 나왔죠. 요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제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성공이 됐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HTTP 트리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갖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코드를 이제 내부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 슬랙의 인커밍 훅을 이제 여기다 연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이제 슬랙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필요 없는 메시지니까 제가 지우고요. 그 슬랙 채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 슬랙 채널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인커밍 훅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하나 미리 만들어 놨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커밍 훅 URL 보이시죠? 자, 요게 제가 앞서 세팅했던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쭉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그 펑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요 펑션을 갖고 이제 GitHub에다가 그 웹훅을 걸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조 펑션 같은 경우는 HTTP 리퀘스트에서는 엔드포인트를 별도로 이제 준다고 그랬죠. 요 URL이 그 엔드포인트 URL이에요.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해서 제가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페일로드 URL에다 넣고 제가 업데이트를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웹훅까지 연동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일 텐데요. 한글이 잘 안 돼서 is the second line 해가지고 넣습니다. 코드를 수정을 하면은 뭐가 뜨나 보죠, 한번. 코드가 수정이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그렇죠? 뭐가 이제 슬랙에 메시지가 갔단 말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랙에 메시지가 갔어요. 그렇죠? 즉 지금 그 데모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아주어 펑션을 이용을 해서 노드.js로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한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GitHub에 어떤 새로운 푸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아주어 펑션이 그 슬랙에다가 특정 슬랙 채널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거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딱히 어렵진 않죠? 참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그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아주어 펑션도 마찬가지고 AWS 람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벤트에 의해서 그 트리거가 되는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HTTP 요청, 리퀘스트 같은 것들이었고, 근데 이벤트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크론잡 같은 아까 이제 앞서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크론잡 같은 그런 그 스케줄링에 의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서비스 버스 메시지 같은 거기다 메시지 버스, 그러니까 서비스 버스에다 메시지를 올렸을 때 그 큐에 메시지가 올라가면 그 큐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이벤트가 생기니까 그걸 또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데모를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 코드는 이제 C샵으로 제가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시 아주어 포털로 가겠습니다. 자, 펑션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여기서 C샵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이제 타이머 크론잡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타이머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선택을 하고 자, every 10 세컨드 10초마다 자, 실행을 시키는 걸로 할게요. 자, 했어요. 자, 이게 다 만들어진 게 전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로그를 볼게요. 지금 10초마다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10초가 지났을 것 같은데 자, 나왔죠? 자, 30초대에서 지금 하나가 실행이 됐죠. 그렇죠? 지금 좀 기다려 보면 또 10초 후에 즉 40초가 되는 시점에서 하나 또 실행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펑션은 그 크론잡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케줄링에 맞춰서 그 이벤트에 의해서 계속 이제 요게 그 펑션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거는 이 자체로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걸에다가 조금 더 하나 기능을 좀 더 붙여보죠. 그럼 every 10 second마다 우리는 그 아웃풋을 요 10초마다 계속해서 아주 서비스 버스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걸 하나 아웃풋을 한번 줘보죠. 그래서 아주 서비스 버스를 추가를 했고요. 아주 서비스 버스 Q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이름은 IQ라고 제가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름을 잘 보세요. 그 아웃풋 메시지의 파라미터 이름이 아웃풋 SB 메시지인데 요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이제 아웃풋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10초마다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output SB 메시지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요 output SB 메시지라는 요 스트링으로 그 서비스 버스 큐에 계속 데이터가 올라가는 큐 메시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스트링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요 메시지를 요 이제 메시지 클래스를 그러니까 메시지 인스턴스를 제이슨 오브젝트로 시리얼라이징을 해서 자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이제 작동을 하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계속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아주어 서비스 버스 큐에 메시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이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또다시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C샵으로 해서 여기 있네. 서비스 버스 큐 트리거라고 해서 그럼 이제 아까 계속 메시지를 서비스 버스 큐에다 보냈으니까 이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펑션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아까 큐 이름을 myQ라고 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큐 아이템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큐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큐에 잔뜩 올라가 있었으니까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큐에 계속 10초마다 메시지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계속 10초마다 계속 메시지가 올라간 거를 계속 여기 이 펑션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데이트 현재 시간 올라갔던 시간 그다음에 올라간 메시지가 헬로 월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계속 이게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데모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HTTP 요청, 그 다음에 그 스케줄링 이벤트, 그 다음에 메시지 서비스 버스 메시지 큐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벤트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니까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걸 다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데모를 간단하게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토픽은 유닛 테스팅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제 펑션 자체를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 노드.js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테스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테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테스팅 코드를 넣어서 이제 로컬에서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코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펑션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테스팅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사실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펑션 안에서 내부적인 비즈니스 로직 같은 부분은 별도로 빼놔서 그거는 따로 돌려도 돼요. 테스트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펑션과 직접 연동을 시킨다면은 그 부분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든 C샵 코드로 만들든 마찬가지예요. C샵 코드로 만들어도 비즈니스 로직 부분은 별도의 DLL로 빼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돌리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로직을 펑션과 연동을 시켜놨을 때, 그러니까 펑션 안에서 그 로직을 부를 때,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갖고 불러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테스트들이 없어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주어 펑션 팀에서 계속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오픈한 그 깃허브에 오픈한 그 소스를 보면은 노드.js 관련된 서비스 툴링은 그러니까 테스트 툴링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C샵 쪽은 없어요. 아직까지 C샵 쪽은 없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묻죠. 왜 아직 안 만들어주나요? 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필요하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C# 코드는 컴파일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 DLL이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헬로 월드를 하나 치고 싶다. 그 헬로 월드를 하나 치고 싶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헬로 월드 치고 컴파일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그 헬로 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는 게 C# 코드인데 아조 펑션에서는 사실 C# 코드를 그렇게 컴파일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2013년쯤인가요? 그 로슬린 컴파일러라고 이제 새로 그 단넷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픈했거든요. 근데 그 로슬린 컴파일러는 그 런타임 그 스크립팅도 지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파이썬이나 PHP처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쫙쫙쫙 그 뭐랄까요? 코드를 짜고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로슬링 컴파일러로 아직까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완벽하게 그 래플이 작동하는 경우가 작동은 해요. 작동은 하는데 실제로 그 이제 코드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드 파티 프레임워크이 스크립트 CS라는 게 나와 있어요. 혹시나 그 스크립트 CS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지금 스크립트 데이터가 아직 없죠. 그 혹시나 스크립트 CS라는 걸 들어보신 분? 음, 버퍼링이 굉장히 심한가 보네. 그 스크립트 C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로슬링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그 서드 파티 라이브 그 이제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래프를 그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바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스크립트 CS는 뭐 일단 설치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스크립트 CS라고 이렇게 실행하면은 노드.js 실행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그 화면이 뜨죠. 래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헬로 월드 하고 콘솔 라이트 라인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스크립트 CS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마치 파이썬 아니면 노드.js를 바로 그냥 콘솔 화면에서 그 작업하듯이 아니면은 PHP를 콘솔에서 작업하듯이 바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단지 그게 C샵으로 쓰여지는 코드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에뮬레이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코딩 환경을 바로 만들어주는 게 스크립트 CS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스크립트 CS로 아주어 펑션의 환경을 런타임 그 실행 환경을 제가 에뮬레이션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뉴게 패키지로 만들어 놔서 저 링크를 보시면은 저를 갖다 쓰시면 돼요. 갖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그 아조 펑션의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팅을 로컬 개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이 스크립트 CS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작성을 하는지 또 우선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요게 이제 그 스크립트 CS가 아니라 그 이제 아조 펑션 코드고요. 똑같은 이제 그 HTTP 트리거 그 이벤트 코드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프로세스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내놓는 그런 거고요. 이거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테스트 그 스크립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 테스트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방금 했던 요 run.csx라는 아주어 펑션 코드를 일단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뮬레이션 환경을 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킹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모킹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펑션에다가 모킹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분명히 이제 헬로 월드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결과도 헬로 월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스크립트 cs 인스톨해서 필요한 그 패키지들은 다 인스톨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npm 인스톨이랑 비슷해요. 쭉 해서 인스톨을 합니다. 예, 네트워크 특성상 느릴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인스톨을 하고 있죠. 아까는 빨랐는데. 자, 계속 지금 인스톨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몇 가지 필요한 유개 패키지들을 쫙 다운받아서 이제 인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스톨이 다 끝났고요. 자, 인스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유개 패키지들이 쫙 이제 설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스크립트 cs 테스트 csx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게 테스트 그 러너였으니까 그 테스트 러너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예상하는 결과값이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헬로 월드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에러 없이. 만약에 에러가 생겼다면은 그 run.csx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나왔네요.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가 그 테스트가 페일했다면은 그 이제 그 코드를 고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그 헬로 월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요 테스트는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run.csx 파일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펑션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펑션을 하나 만들죠. C샵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HTTP 트리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만들어진 거를 제가 방금 만든 걸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를 하고, 자, 아까 헬로 월드가 들어가면은 헬로 월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그 아주어 대신에 헬로 월드 하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웃풋도 헬로 월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헬로 월드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본 이제 그 테스트 했던 그 코드가 정상적으로 지금 실제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스타팅 메소드예요. 스타팅 메소드여서 스타팅 메소드는 그 유닛 테스트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디펜던시 같은 걸 이제 인젝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을 써서 그 인젝션을 해줘야 돼요. 서비스 로케이터 패턴을 써서 이거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기서 필요한 디펜던시를 다 꺼내서 쓰고 이제 나중에 없애면 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테스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마우스가 어디였지?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어 펑션 배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단 코드를 이렇게 다 펑션 코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펑션 코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어 펑션 같은 경우는 Git하고 바로 연동이 잘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Git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작업을 이제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지난번 그 모두의 관리 그쪽에서 제가 한 7분 정도의 그 라이트닝 토크 세션으로 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 비디오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요 블로그 포스트를 그 참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펑션 앱이에요. 그렇죠? Git과 연동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it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디플로이먼트 옵션에서 제가 수많은 그 이제 Git 리포지토리 서비스들 중에서 저는 로컬 Git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Git하고 연동이 된 걸 보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열어볼게요. 그 Git과 연동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리드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여기 코드를 막 제가 막 임의로 수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왜냐면 리드온이라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Git과 연동을 시켜버리면은 내가 코드를 고치고 싶으면은 로컬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Git에다 푸시를 해서 걔가 디플로이먼트를 여기다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코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지 만약에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럴 경우에 이 웹 에디터에서 바로 이걸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아주 펑션, 그러니까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펑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바로 웹 에디터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라면은 약간 좀 요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온 다음번 그 다른 배포 전략 하나가 쿠두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쿠두가 뭐냐면은 그 이제 아주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죄다 쿠두라는 백엔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쿠두에서 제공을 하는 그 REST API가 있는데 그 REST API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배포 파일 아티팩트를 거기다 업로드를 시켜버리면은 걔가 알아서 그 업로드를 받은 거를 압축을 풀어서 이제 쫙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굳이 Git을 쓸 이유가 없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링크를 보시면 그게 쿠드 REST API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세한 설명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는 이 여러 가지 배포 전략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를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궁금하시면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파워쉘 스크립트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제가 이렇게 파워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이제 할 텐데 이걸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 제가 이 아주어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펑션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그 이렇게 G 파일로 간단하게 G 파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어디다가 배포를 할 거냐면은 여기 펑션 데모 2라고 있어요. 펑션 데모 2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요 zip 파일을 업로드를 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요 수많은 요런 그 펑션들이 딱 거기서 설치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를 제가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짜라하게 실행이 됐죠?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실행이 된 거 보셨죠?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다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 쿠드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는 얘는 이제 우리가 맘대로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맘대로 이제 수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기스로 했을 때와 확실하게 다르죠. 훨씬 더 편해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근데 쿠드 REST API를 쓰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단일 그 이제 파일 하나, G 파일을 하나 통으로 묶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G 파일의 크기가 200메가 이상이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뭐랄까 소규모 적당한 사이즈의 아티팩트일 때는 쿠드가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크기가 워낙에 크다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쿠드 REST API도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마지막 방법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MS 디플로이를 쓰면 돼요. 그래서 MS 디플로이의 간편 버전인 WAS 디플로이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이걸 쓰시면 되거든요. 얘는 그 용량 제한도 없고 그냥 쓰시면 돼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럼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 요런 이제 요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G 파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할 거냐면은 데모 1에다 배포를 할 거예요. 자, 데모 1에 자,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 배포를 할게요. 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그 MS 디플로이 명령어를 써서 배포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요 G 파일을 요 퍼블리시 세팅을 갖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이건가요? 자, 이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돼요. 제가 MS 디플로이를 쓰지 않고 WAS 디플로이를 쓰는 이유는 WAS 디플로이가 훨씬 더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WAS 디플로이는 이 아주어 애플리케이션의 퍼블리시 세팅 파일, XML 파일, 그 설정 파일 자체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은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쫙 실행을 시키면은 스타팅하고 커피가 다 끝났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어요. 되게 빠르죠. 자, 지금 다시 화면을 재생을 시켜보면은 자, 설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수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배포 전략 3가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아주어 펑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더불어 살짝 서블리스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어 펑션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드.js와 C#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아주어 펑션 앱들의 테스팅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배포 전략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대략 그 차이가 굉장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뭐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세션이 끝나고 채팅창에서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